오늘서부터 조이스를 5주를 하는데 진짜 편해요. 더블린 사람들의 4편의 단편만 읽으면 돼요. 달랑 4주는. 마지막 주가 율리시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약 3분의 2 분량. 그 율리시즈가 하이라이트인데 욕망이 계시는 분은 율리시즈를 읽어야 돼요. 욕망이 있으신 분. 욕망 있으시죠? 욕망 없어요? 더블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그 조이스를 알았다라고 해요, 감히. 율리시즈를 봐야 되거든요, 율리시즈. 예? 블룸스데이요, 블룸스데이. 그 런던 더블린에는 율리시즈라는 책은요, 하루인데 딱 하루예요, 딱 하루. 딱 하루 아침서부터 돌아다녔던 그 얘기로 소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전체 분량의 3분의 2가 나온 딱 하루. 그래서 그날 지금 그 블룸스데이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시면 그날 가야 되는. 그날 가면은 이제 막 옛날 복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휘네간의 경야라는 휘네간 웨이크를 안 하는 걸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거를 아직도 지금 뭐 글자 잡고 있는 책이고 우리 국내에 번역이 됐지만 아무도 안 사는. 예. 그래서 이제 더블린 사람들도 좀 사시고 율리시즈도 사시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 사는 책이 있거든요. 마지막 주저라고 하는 책. 일단은 조이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문체는 현저히 달라요. 프루스트랑 달라요. 그리고 카프카로 가는 가도기 같은 느낌도 물씬 들고 저기 베케트까지 가면은 더 이제 망가지죠. 지금까지 좋았던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그렇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따뜻하단 말이에요. 추위도 없고요. 조이스의 문학 세계는 아주 더럽게 침침하고 우리의 삶과 같아요. 병원에 가면 깨끗하지 않아요. 입원하면 깨끗하죠. 너무 깔끔한데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입원했다 집에 가면 집이 더러워요. 그런 세계예요. 우리 일상적인 세계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프루스트가 왜 괜찮았냐면 사교계예요. 애들이 좀 잘 살아. 우리랑 좀 다른 애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교계면 뭐 귀족들이라든가 유명인이라면 지금은 더블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우리랑 너무나 비슷한 곳. 조이스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요. 조이스를 읽을 때 불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니까. 조건이 너무 비슷한 게 프랑스의 지배를 계속 받다가요. 그 다음에 영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대륙을 상징한다면 영국은 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랑 비슷해. 중국 지배를 계속 받다가 일본 지배받는 거라. 그리고 어쨌든 그런 끝에 또 나름대로 일종의 이상한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 이제 뭐 그 아일랜드 아시죠? IRA 아주 가격한 그래서 독립을 주장하는 그 더블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폐가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뭐 친미파 우리식으로 따지면 미국 좋아하는 인간서부터 민족주의자 뭐 다 있어요. 이 안엔. 그러니까 더블린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좀 알려면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 그러면 아일랜드예요. 그리고 굳이 좁히면 더블린이라는 곳. 그래서 조이스를 읽으면 여러 가지 낯선 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부터 율리시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기 편해요.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쉽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교계에서 툭 떨어져요. 우리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시내에서 살고 있고 커피 마시고 직장 다니고 하는 이런 세계에 들어와요. 굉장히 바깥에 나가면 모던한 것 같은데 명절 때 되면은 죽은 자들의 잔치가 되는 곳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이건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뭐 이런 한번 얘기했다 보면은 바로 공격당하죠. 너 하기 싫어서 그렇지. 뭐 이런 공격을 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이에요. 이 더블린 우리가 다뤘을 때 이렇게 약간 거리둬서 풍경 있죠.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세계가 보여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우리보다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들 동정하면서도 영화 볼 수 있고 우리보다 너무나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저런 삶이 있네 하고 부럽네 하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또 부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허점들을 보고 좋아하죠.
우리는 이거에 쿨한데 쟤네들은 쓸데없이 뭐 모임에 가느라고 저렇게 힘드네? 우리는 추리닝 입고 가는데 뭐 이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제일 보기 싫은 영화는 나를 다룬 영화야. 나를. 불쾌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 얼굴 비칠 때라고요. 그런 거 뭐 예상치 못했는데 길을 가다가 휙 돌았는데 여러분이 보이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제일 무서워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나랑 관계 없는 사람들 작품이면 좋아요. 나보다 하류여도 되고, 그러니까 나보다 못 살아도 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동정을 하면 되니까. 동정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의 찌질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건 동정도 할 수도 없고요. 뭐 못하죠. 그래서 홍상수의 영화를 남자들이 다 싫어해요.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은 찌질인데 그게 우리 남자들의 모습이라고요. 홍상수의 매력은 거기에 있어요. 남자들 다 되게 그래요. 그 남자친구랑 홍상수 영화 보러 가면 안 돼요, 사실. 홍상수 영화 보셨죠? 그 홍상수 영화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우리 시대의 남자들을 알아요. 똑같아요. 근데 옆에 쳐다보면서 자기도 그렇지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옆에 가면 손만 가만히 잡아보면 알아요. 딱 이렇게 해서 진맥을 딱 잡아보면 애가 약간 굳어 있을 거예요. 불쾌하게 느껴진다고요. 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예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상수 영화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피드백이 바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허영 같은 게 다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좋아하시죠? 그 극장에 가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홍상수 영화는 특징들이. 저도 예전에 그 봤다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들 둘이서 홍상수 영화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고 못 모르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끌려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 둘이서 홍상수 영화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게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조이스가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 얘기다라는, 우리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루스트를 했고 조이스를 지나서 카프카 쪽으로 가면 거의 이제 바닥까지 갈 거예요. 카프카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편할 수는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천상의 세계에서 지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 강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무슨 기억도 찾고 사랑 무슨 오데트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예? 뱅테이의 그렇죠? 우리는 음악 들으면 절대 그런 에지테이션이 안 생기는데 그 등장인물은 음악 듣고 음악을 듣다 보니 여자를 보니 매력적이 보이고 우린 그런 경험 없잖아요. 별로. 그 이런 얘기를 다룬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구조는 보여주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카프카 정도로 내려가면 더블린 같은 데도 못 속한 한 인간인 카프카를 다룰 거예요. 유태인이면서 체코에 살고 독일어를 쓰는 애매한 인간, 추방된 인간이 어떤 중심부에 살고 있는 힘듦.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강의 듣는 분들을 떨구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나가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회트 정도 가면 그때까지 견디시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강의 독자로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유혹을 하죠, 또 그렇죠? 여기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람, 도시의 생활 이런 걸로 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리시즈 같은 경우가 하루에 벌어진 보통 이제 옛날 소설들의 특징들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냐면 옛날에는 그거 기억나시죠? 읽으면은 태백산맥 봐요. 애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지 않아요? 예? 생리도 안 했던 아이가 아이를 낳는 데까지 막 이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로부터 2년 뒤 하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내면에서 1분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루스트가 문학이라는 걸 구제했었을 때 핵심이 뭐예요? 영화가 아니어야 돼요. 영화가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러면 영화에 불과하고 필름에 불과하다. 우리 마지막 강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문학은 대상의 반 정도가 있고 나한테 반 정도 있었을 때 나한테 들어있는 이 반 정도의 무의식적 기억 부분을 다룰 때만 영화가 못 다루는 게 돼요. 그게 이제 현대문학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옛날에 보면 전쟁과 평화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잖아. 그 뭐예요? 예전에 그 진부한 영화죠. 진부한 영화로도 나왔고 미국 소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3대인가 4대 토지 있죠. 박경리요. 토지 박경리 봐도 그 대가 몇십 년이잖아요. 이런 소설들이 19세기 소설이에요. 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소설을 읽고 감동을 한 거예요.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런 시선에서 본다면 프루스트서부터 조이스, 카프카는 거의 읽기 힘들어요. 율리시즈라는 그 두꺼운 책이 하루의 일이라고. 왜요? 세계를 고정시켜 놓으면 의식의 변화가 더 잘 포착된다고요.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제일 멍청한 인간만이 좀 힘들면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그거 생각한다? 국민학교 때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졸업식 때 좋았는데 대학교 때 좋았는데 이러다가 하루 그냥 보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를요 극도로 좁혀놓는 거예요. 하루. 그러면은 그걸 내가 하루를 어떻게 겪었느냐를 묘사할 수 있죠. 나를. 그러니까 사실은 조이스가 카프카를 의식한 게 아니라 20세기 문학의 하나의 자의식이에요. 영화에서 다른 것. 프루스트 얘기를 빌리면 모든 인상은 두 면을 가지고 있다. 기억나시죠? 대상의 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예쁘다, 멋있다, 노을 보고 운다. 노을이 뭐 여러분을 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끌어올라온 거예요. 그때. 낮에 무슨 불쾌한 일이 있었거나 노을을 보고 지는 모습을 보니 예를 들면 낮에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노을을 보면 다르죠. 여러분 자신의 것들이 올라요. 친구는 안 울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인상의 자극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대상에 대한 영향이 반, 내가 가진 영향의 반. 그래서 프루스트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모든 인상은 두 면이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건 내 쪽에 있는 그 면이다. 그래서 그 테마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조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더 치열하죠. 하루 동안 있었던 날, 하루요. 더블린 시내 하루에 있었던 날, 주인공의 삶, 주인공의 내면, 주인공의 감정.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3분의 2 분량의 책, 율리시즈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현대문학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가 19세기 문학, TV 드라마, 서사 드라마, 스토리 있는 것들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자라와서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반복에 불과해요. 절대 포착을 못해요, 지금은. 우린 너무 19세기적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9일 날 사시는 분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6.25 시대에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6.25 시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에 사세요? 2월 19일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명절 때 어른들 만나보면 저분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근데 우린 같이 있지? 뭐 이런 느낌 들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시간과는 또 다른 차원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카프카까지 이제 8이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간다는 느낌이 무심 나지 않아요? 뭔가 유럽 중심부를 벗어나서 외곽을 배회하는 듯한 느낌이요. 이렇게 프라하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쫙.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저 베케트라는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더블린 그 프루스트 조이스를 본다고요. 조이스는 지금 좀 잘 감을 잡아 놓으시면 이 조이스의 수제자가 사무엘 베케트니까. 그리고 조이스가 베케트를 굉장히 미워해요. 조이스 딸이 자살을 하는데 약간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살한 이유를 조이스는 믿어요. 죽을 때까지. 베케트가 배신 때려가지고 애가 자살했다고. 베케트는 아니라고 그러죠. 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느낌이요? 그게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베케트를 다룰 때 사랑에 대한 단편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그래서 베케트는 조이스를 계속 넘어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조이스를 넘어가는데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루스트, 조이스, 카프카까지는 같이 묶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전체 20주 강의 하이라이트예요. 베케트는 미래를 짚어보는 거예요. 21세기, 22세기의 문학은 뭘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 손녀가 읽을 책은 어떤 책일까? 라는 게 베케트, 사무엘 베케트예요. 고도를 기다리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케트는 가장 탁월한 소설가거든요. 근데 소설가라는 거 모르죠. 왜냐면 아무도 안 읽거든요. 읽으면 자초를 해요. 정신적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베케트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베케트까지는 밟고 내려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한라산 근처 다 올라갔다가 그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갔다가 거기 안 올라가고 그냥 가는 거랑 비슷해요. 나중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이제 조이스로 가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 조이스예요. 이 기타 치고 있는 조이스 어때요 느낌이요? 아일랜드 사람이죠. 더블린의 상징은 뭐죠? 조이스 있고 또 기네스죠. 역시 맥주죠. 기네스. 나중에 우리가 돈을 지금부터 좀 모을까? 모아가지고 더블린에 안 갈래요?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더블린에 어때요? 괜찮아요? 적금으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다 못 가요. 우리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서 10사람만 뽑아서 몰아주기. 그건 또 싫어요? 자, 일단은 이 조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리 또 얘기를 하면 더블린 사람들의 책은 민음사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뭐 어디에도 나온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세계문학 전집에 뭐 저작권이 풀리면 출판사가 개나 소나 그냥 다 내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블린 사람들을 읽었을 때 연극적 기법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리시즈랑 똑같은 것 같아요. 더블린이 변하지 않고 주인공이 동선이 움직이잖아요. 연극은 보면 영화는 막 장소도 바뀌고 이러잖아요. 근데 연극은 세트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한 막에. 그런데 조이스의 문체가 그래요. 그게 그래서 사실 연극을 볼 때 그 내면에 읽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루하죠? 세트 좀 바꾸지. 뒤에 폭포한 뭐 개라도 한 마리 지나가면 우리는 개 본다니까요? 개 지나간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그때 그 주인공의 과도한 동작과 제스처를 통해서 주인공의 내면을 읽는 게 연극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은 그런 장치거든요. 아니 똑같잖아. 이런 무대 하나에서 얘가 막 발악을 해봤자 뭐 뭐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 제스처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 내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블린에서 조이스가 어렸을 때 글을 쓸 때 있었어요. 근데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개무시 당할 만해요. 사실 현대문학이 아일랜드라는 척박한 곳에서 시작됐으니까 우리나라 문학만 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다 수입된 문학이거든요. 소설로만 따지자고. 그렇죠? 이상의 소설? 그 이전의 소설 다 불어로 번역해도 되고 일본어로 번역해도 됐어요. 딱 한 번 드디어 번역 불가능한 소설을 쓴 게 김승옥이란 말이에요. 무진기행. 그 전까지는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우린 관념적으로 읽어서 그러는데 글로 읽었을 때는요. 그 김승옥이 위대한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린 흉내를 낸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뭔가를 흉내를 내요. 이상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다 그런 애들이 더 무섭지 않아요? 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애들 보면요. 난 미국에서 갔다 와서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다. 대학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 영어를 너무 많이 섞어 쓰는 거예요. 이거 민족주의적이다 그러면 되는데 내셔널리즘에 가깝지 않을까? 뭐 이래요. 그래서 내셔널리즘이 뭘까? 저는 나셔널은 알아요. 나셔널. 그 바게스라든가 플라스틱 만든 나셔널 나오면 뻥 터져요. 저는. 그 어떤 선생이 가스통 바슐라르라고 그랬을 때 가스통 생각나서 또 터지고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죠. 국내에서 하기 받은 놈들이야. 죽일 새끼들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제3세계 국가의 특징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의 담론이 자신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묵수를 해요. 외국 것들을. 외국은요, 들레즈 좋아한다 그러다 싫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쿨하게. 근데 우리는 들레즈로 박사학위를 받고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는 들레즈는 죽이면 안 돼. 그럼 내가 죽어. 그러니까 본사는 망했는데 지사는 흥하는 게 제3세계 국가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우리는 막 이담론이 유행할 때 미국이라든가 그 본토에 딱 가보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럴 때 당혹감들을 사실 느끼는 거거든요. 더블린도 똑같았어요.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지, 영국의 지배도 받았지, 문해사조 같은 영향도 많이 받죠. 스스로 아일랜드 특유의 언어들을 부정했어요, 다. 아일랜드의 음악은요, 영국과 대륙과 달라요. 아일랜드는 우리와 같아요, 정서적으로. 궁상가치요, 오음개 써요. 그래서 아일랜드 음악은 우리랑 맞아요. 아일랜드 좋아하세요, 음악? 다미엔 나이스. 다미엔 나이스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는 분. 저 이번에 처음 들으세요? 모자 쓰신 분은? 예? 근데 왜 오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제 벗어보세요.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길래? 쓰세요. 그래서, 쓰고 계세요. 예, 다미엔 나이스라고 있는데, 우울의 바닥이에요. 우리가 항상 위로를 받을 때는 어떨 때 위로를 받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찾아가면 위로가 돼요.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왜 자살을 하냐면, 내가 진짜 힘들 때, 세상이 다 웃을 때 자살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울할 때 있죠. 삶이 우울할 때 있죠. 너무나 슬프고 우울하고 바닥까지 내려갈 때 있죠. 그럴 때 다미엔 나이스는 여러분한테 은총을 줘요. 바닥까지 쫙 깔려요, 음악이. 오음계 특유의. 거기다 더더군다나 첼로로 반주하는 여자까지는 첼로까지 또 흔들어대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팁, 다미엔 나이스는 잘생겼어요. 굉장히 심하게. 우리나라에 올 뻔 몇 번 했다가 못 왔어요. 왔었어요? 언제? 1월? 올해? 작년에요. 죄송해요. 자주 오나 봐요. 다미엔 나이스가 아일랜드의 그 포크 가수거든요. 그 괜찮아요. 아일랜드는 우리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오음계를 쓴다고. 우리가 궁상각지로 쓰듯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랑 유사해요. 여러 가지. 역사적 조건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사실은 그 묘한 느낌 때문에 아일랜드 문학이 예이츠에서부터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파른괴를 쓰고 대륙이나 영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약간 외부의 충격같이 아일랜드 문학은 서구 문학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신상 제조기? 그들은 신상은 아닌데 자기 걸 하다 보면 새로워 보여요. 이게 아일랜드가 가진 특징이에요. 서점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아일랜드의 매력에 좀 빠지실 수도 있는데 책은 많이 없어요. 아일랜드에 대해서. 너무 없어요. 왜 이렇게 없지? 이 정도로. 역사책 한두 종류면 그냥 끝나고 뭐 슬픈 아일랜드 이런 뭐 김지향 선생이 썼던 책도 있는데 책 자체가 좀 슬프고 그건 좀 그렇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요. 기네스를 만든 나라예요. 우리 자부심을 갖고 아일랜드를 좋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술을 만드는 나라는 비범한 나라죠? 예. 그래서 제가 연극적 기법을 얘기를 드리는 게 한 더블린 사람들에 나왔던 거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더블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단절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재밌는 건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장소가 몇 군데 안 변해요. 연극적이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일랜드적인 것들, 자기가 더블린적인 것들을 조이스는 당당하게 문학으로 표현을 했는데 평론가들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영국적이지도 않고 프랑스적이지도 않고 아닌 거예요. 자기가 대학 교육 받았던 거, 주류 국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주류 국가의 담론을 배웠던 거에 안 걸려. 그러니까 욕하죠. 너무 작가가 제일 황당할 때, 작가가 언제 작가로 거듭나는지 아세요? 자기 작품을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글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친구 만나면 자랑해요. 소설을 좀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쿨하게. 근데 혼자 나오면 불안해. 이게 소설일까? 시일까? 그럴 때 어느 시인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시다. 내가 여기에 등단을 해줄게. 뭐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조이스도 막 자괴감이 들었어요. 더블린에서 젊었을 때 글 쓸 때. 너무 막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니까. 누구한테 보내냐면 입센. 뜬금없는 입센한테 가요. 인형의 집을 지었던 입센한테. 입센이 편지를 보내줘. 작품이라고. 이거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더블린 사람들을 보던
조이스의 작품을 보면 연극적이다, 영화적이지 않아요? 연극적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사무엘 베케트가 조이스 밑에 나왔는지 짐작이 되죠? 고도를 기다려보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린 사람들 읽을 때 주의사항, 시나리오다, 연극 대본이다, 각본으로 보세요. 하나의 장면을. 그리고 상징적이고 읽기도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쉬워요.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보다 양쪽으로는 굉장히 쉬워. 더블린 사람들 가지고 오신 분 책. 진짜로 대단하시던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두꺼우니까. 더블린 사람들. 그래요? 예. 예,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이 더블린 사람들인데 문학동네든 뭐 민음사든 간에 상관없어요. 예, 저기 민음사 저 편집자가 굉장히 참고로 민음사 책의 좋은 점은 가벼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매, 마주침, 에러비, 에블린, 경기가 끝난 뒤, 두 건달, 하숙집, 작은 구름, 대응, 진흙, 가슴 아픈 사건, 담쟁이 날의 위원회 실, 어머니, 은총, 망자. 제가 또 불러드렸죠? 예, 장편의 스토리 라인이 아니에요. 다 단편이에요. 공통점은 딱 하나. 더블린. 더블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에 살면 어떻게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실러버스 있죠? 강의 흐름을 보면은 4개를 정하는 거잖아. 야, 진짜로 이거는 편하다. 다음 주서부터는 그 꼭지의 단편 소설을 하나씩 읽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욕망이 계신 분은 역시 율리시즈. 예,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읽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네. 참고로 율리시즈는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주석서도 많아요. 소설인데 주석서가 있어요. 오늘 다룰 게 자매라는 첫 번째. 모든 작가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옴니버스 같은 단편 소설집엔 첫 작품은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자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참 여러분들 저 프루스트 이후로 많이 타락했다. 처음에 프루스트 때는 예습하셨잖아요. 그 많은 책을 처음에 읽으셨죠, 그렇죠? 왜 요새는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변했어요? 뭐 이런 거요.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게요. 왜냐하면 자매라는 소설은 너무 짧아요. 다 읽어드릴까요? 이건 읽어도 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목소리가 좋은 편인가요? 예, 그러면 괜찮아요. 전편을 읽어드리는 축복을 드리도록 할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너무 많아? 읽지 마요? 그럼 안 읽는 걸로. 안 읽는 걸로 할게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 거지? 자, 이제 볼게요. 자, 6주 시스터. 자매죠? 예. 혹은 마비 이야기의 진정한 서막. 마비예요, 마비? 조이스의 테마는 마비예요, 마비. 우린 마비돼 있다. 마비예요, 마비. 어떤 데에서 마비를 보죠,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럴 거죠. 노숙자들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 마비. 아픈 사람 보고요.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를 해코지 할까봐 갈 때도 있죠. 막 이렇게 이제 차에서 막 개우려고 그러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그 개우려는 사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갔을 때 보통 터져요. 그러면 막 감당 안 되잖아. 근데 마음은 저 느낌 알죠? 여러분들도 겪었던 느낌도 있고 저때 누군가가 등만 한 번만 쳐줬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텐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오늘 옷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간만에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왔어. 이럴 때 그때도 마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비라는 거는요. 세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여기 오른쪽 다리가 의수야. 의수요. 의수 알죠? 의족. 의수는 이거? 의족. 아, 여러분들이 한 주 쉬더니 굉장히 지적으로 영민해졌어요. 내가 의수라고 그러면 이 손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게 의족인가요? 어쨌든 의족이라고 하고, 이게 의족이면 누가 이게 딱 때려도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마비거든요, 이게. 우리가 막 다리에 막 신경이 안 가고 느낌이 안 갈 때 이렇게 치면 쳐보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한번 피를 돌게 해보시려고 하는 건데, 느낌이 죽어가는 거죠, 이게, 느낌이. 나이 들어서 슬픈 건 아마 그런 거인지도 몰라요. 옛날이면, 아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을 때, 못 느끼는 거. 더블리는요, 조이스 입장에선 사람들을 마비시켜요. 아주 더러운 공기예요.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집이 나를 마비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분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아니면 학창 시절에 어느 한 학년 때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거기를 벗어나서 집으로 갈 때는 좀 행복한데 거기 학교 안에 들어갈 때 막 질식할 공기에 적응되는 것 같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가정생활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마비시킨다. 저 천박함들, 저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저 히스테리로 나를 마비시킨다. 그리고 그거에 어느 순간 적응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불쾌한데 적응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가씨가 불행히도 전쟁 때 집단 윤관을 당할 때 첫 번째는요, 발버둥 쳐요. 아 소리도 질러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가 내 몸을 지나갔을 때 그런 여자의 얼굴 표정 보셨어요? 마비. 가만히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적응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더블린이라는 곳은 조이스한테 있어서는요, 마비시키는 곳이에요. 더블린 사람들은 바로 그 마비된 사람들을요,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지만 마비됐지만, 완전히 마비된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깨울 실마리를 얻으려는 거죠. 참고로, 조이스 자체는 더블린이 나를 마비시킨다고 생각해서 대개 더블린을 떠나서 살아요. 프랑스 파리라든가 다른 곳에서. 그곳에 안 갔으면 작품도 안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곳이에요. 더블린은. 아주 힘든 곳, 갑갑한 곳. 그래서 조이스를 기억합시다. 마비. 조이스의 목적은 뭐죠? 아주 외과 의사 같은 거예요. 마비를 지적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 조이스 작품을 읽으면 우리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비돼 있구나. 나도 마비돼 있구나. 이게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어떤 느낌. 자기도 모르게요. 너무 적응하다가. 옛날에 여행을 갔어요. 태백 쪽에. 태백은 기차역이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어서 한여름에 선호하는 기차 여행지는 최고예요. 아주 여기 더울 때 있죠. 요새는 우리가 아열대 기후 비슷하잖아요. 우리 여름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러면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고 태백역에 내려. 역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내리자마자 시원해요. 근데 더 놀라운 풍경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백역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개천이 하나 흘러요. 개천이 흐르는데 그 개천이 맑은 물이 아니라 깊어요. 투명해. 투명한데 검해.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속은 보이는데 탕가루 색깔이 있어서 맑고 빼고 투명한데 검어요. 그렇게 흘러요. 근데 문제는 거기 동네 모든 사람들이 기저귀를 거기서 빨아요. 그래서 딱 되면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색깔도 약간 검은빛을 띠는데 거긴 나 희게 보나 봐. 마비가 그런 거예요.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폭력에 적응되고 뭐에 적응되고. 저항할 때 있죠. 저항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하지만 어느 순간에 편해질 때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어간 그곳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응을 해버리고 마비된 거예요. 여긴 그러려니 하고. 시집을 간 어떤 아가씨가 명절 때 살아있잖아요. 이 부당함. 그런데 10년 지나면 마비.
혼자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죠. 심지어 웃기까지도 해요. 어머니, 전이 잘 안 돼요. 막 이래요. 돌아오는 길에 좀 황당하죠. 내 자신이. 기억나세요? 마비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조이스의 작품들이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서 첫 작품을 쓸 때 소설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스터라는 이 첫 작품은 짧기도 한데, 저 민음사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좀 페이지 수가 많은데, 문학동네는 한 6장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너무 짧아. 그래서 사실은 그 짧은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만든 저도 비범한 거예요. 여기에 인용된 게 전체 소설의 장면 제 3분의 1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 말이 더 많아.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구절은 읽어드려야 돼요. 첫 파라그래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줘보세요. 다 안 읽고 첫 파라그래프만 전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자매, 신부님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았다. 벌써 3번째 발작이니 말이다. 밤마다 나는 그 집을 지나치며 불 켜진 네모난 유리창을 살펴보았는데 그때마다 불빛은 어슴푸레하고 은은했더랬다.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필경, 어두워진 차양에 촛불 비치는 걸 보게 되려니 여겼는데 시신 머리맡에 을에 촛불 2개를 켜두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이 세상 뜰 때가 다 됐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곤 했지만 난 그저 괜한 소리겠지 했더랬다. 이제 보니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밤에 유리창을 쳐다볼 때면 나는 을에 마비라는 단어를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다. 그 단어의 소리는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노몬이나 교리 문답에 나오는 성직 매매라는 단어처럼 언제나 귀에 설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떤 죄 많은 못된 존재의 이름처럼 들리는 것이었다. 그 단어를 떠올리면 공포심에 사로잡히면서도 나는 그 곁에 더 바짝 다가가 그 마비란 놈이 저질러 놓은 죽음의 모습을 보고 싶어 애가 탔다. 이렇게 첫 파라그래프는 시작돼요. 지금 여기 인용했던 건 마비와 해당하는 그 부분만 제가 뽑은 거예요. 앞에 있죠. 플린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플린이라는 신부가 여기에 주인공 화자는 어린애예요. 베이비에 베이비. 아주 꼬맹이야. 어느 정도 꼬맹이냐면 이런 느낌의 꼬맹이. 동네에 저 어렸을 때 나쁜 아줌마들 많았어요. 이 성적인 욕구를 꼬맹이들 꼬추를 만지는 아줌마들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요.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지나가 보면은 이게 귀여워서 가요. 왜 귀여우면 딴 데를 만지지 하필이면 거기를 만져. 이런 관계 비슷하게 풀린 신부와 나라는 관계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맹이는 몰라요. 꼬추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근데 느낌은 좀 안 좋지.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유년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밥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 계속 그 사람이 만지는 대로 허락할 수도 있죠. 그런 비슷한 애매모호한 그 꼬맹이야. 이 꼬맹이가 진짜 풀린 신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랑 똑같아. 이 나라는 꼬맹이가 나이가 들어서 해상하는 거예요. 그 나를. 그러니까 가감하게 결론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 글을 딱 읽을 때는 이런 거예요. 막연한 기억 같은 거예요. 그랬었더랬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근데 읽어보면은 미리 결론처럼 얘기하면 뭔가 성적인 냄새가 무시무시 나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풀린 신부거든요. 그 신부가 죽던 날. 우린 그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미리 딱 얘기해서 분위기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매를 읽고 오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충격에 빠져야 되거든요. 성적인 게 있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놓고 성적이다라고 그러면 성적인가 보지 뭐. 그리고 자매를 읽을 때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지적 충격을 받아요. 안 읽으면 그런가 보지. 뭐 어떡해. 성적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소설을 통해서 조이스가 3가지를 얘기를 해요. 마비, 경절령, 그노몬이라고 아까 읽었었던 거.
그 다음에 성직 매매죄,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죠. 이건 읽었었죠. 매일 밤 나는 창문을 응시하면서 마비라는 말을 나직하게 중얼거려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 말은 내게 유클리드 기하에 나오는 경제력이라는 말과 교리문답서에 나오는 성직 매매죄라는 말처럼 생소하게만 들렸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그 말이 어떤 나쁜 것을 일삼는 죄받을 존재의 이름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혔으나 이내 그 말에 오히려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이 저지르는 끔찍한 소행을 눈여겨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졌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왜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을 썼을까? 조이스의 편지들에 실려있는 그의 편지를 보면 우리는 쉽게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된다. 내 의도는 내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을 쓰려는 것이었다. 내가 더블린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도시가 내게는 마비의 중심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슬픈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야. 다 우리가 살았었던 곳들은 다 마비의 중심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이리도 자꾸 비극을 자초하게 만드는 나의 이 모든 성격은 모조리 다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내 가족으로부터. 가족 마비의 중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마비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명절 때 마비를 다시 느끼지 않았나요? 증조 할아버지에서부터 했던 그 마비. 나랑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저 철학자 아니에요, 철학자. 철학자는 명절 때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제 동생이나 제 동생의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젖 먹고 자요. 남자의 역할은 명절 때는 젖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요, 우리는. 내 동생도 자요. 내가 자니 내 동생도 자. 그럼 여자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움직이려고 그랬더니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집이. 저희 어머님 싫어하고, 가족들 싫어하고, 저희 당속 당구부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내렸죠. 다시 눕자. 그래서 누워요. 오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비로거든요? 마비는 그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다시 또 마비가 돼요. 가면.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제사도 모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를 모시고 절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어떤 희열이 가슴에 올라오죠.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서 이거 떠나고 여기 있는 밤이랑 기타 등등 먹고 쿨하게 떠나자.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유혹을 하시죠. 나무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자고. 그럴 때 속이 불편하다고. 나와가지고 스타벅스라든가 톰톰에 가가지고 커피 하나랑 케이크를 먹죠. 살았다. 빨리 가야지. 강화문으로 올라가자. 요게 제 명절이에요. 명절 어때요? 예, 저같이 특히 심지어 이혼한 사람들은 명절 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마비 심하게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 조이스의 이 얘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블린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도시가 더 센터 오브 파랄레시스, 마비의 중심부예요. 이 중심부를 못 떠나면 나는 계속 마비 상태가 있어요. 여길 떠나야 돼. 조이스는 죽었다 깨나도 더블린을 떠나려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해요. 일단은 더러운 공기가 나요. 악마의 공기가 나. 죽음의 공기, 태폐의 공기예요. 무기력의 공기야. 마비의 공기야. 그래서 기네스가 맛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더블린은 그런 곳이거든요. 나중에 더블린 한번 가보세요. 아니야, 더블린이 서울보다 날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살만한데? 조이스를 국내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나는 그것을 유년 시절, 청소년기, 성숙기, 그리고 공적 생활이란 내 측면에서 무관심한 대중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무관심한 대중은 뭐? 마비된 대중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비됐다고. 외과 의사처럼. 내가 바깥에 나와보니 너희들은, 아니 안에서도 느꼈지만 너희들은 마비돼 있다. 마비돼 있다. 그래서 더블린 사람들을 보면은 주인공은 다 다른데 분류를 하실 수 있어요. 요건 유년기의 아이들이다. 요건 청소년기다. 요건 성숙기다. 요거는 이제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있죠.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요걸로 이제 더블린 사람들을 짠 거거든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유년기. 힘들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마비의 흔적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어. 여러분들의 친척들 중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요. 그 아저씨를 만나면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면 100% 어렸을 때 여러분을 만졌을 거예요. 그 느낌은 가지고 가거든요.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괜히 그 아저씨는 싫어요. 주는 거 없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친척들 중에? 다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떠올리기는 싫어요. 떠올리면 너무 불쾌하잖아, 나 자신이. 그래서 안 떠오른다고요. 그 프로이트 이론이 그거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거 눌러놓는다고요. 무의식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놓는 거야. 근데 계속 눌러놓으면 되나? 용수철처럼 힘이, 압력이 가해져서 언젠가 터져 나오면 우리 히스테리아. 정신병원 그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억눌렸던 걸 찾아내서 터트려줘야 돼요. 종기 터트리듯이. 그러니까 얘랑 얘기하면 절대 그걸 안 떠올리려고 그러니까 체면을 거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열어, 이렇게 해가지고. 검열 못하게. 그래서 검열 못했던 어떤 모습으로 말이 막 터져 나오고 그때 불쾌감이 터져 나오면 깨우면 히스테리가 사라진다고. 무슨 정신분석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스터라는 요 첫 작품이 좀 힘든 게 요 나라는 놈이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스터를 읽을 때 나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얘가 봤었던 그래도 보이잖아. 그래도 어떤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응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응시를 못하고 이 꼬맹이는 확 고개를 돌려. 좋았던 것만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면 결국 더블린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더블린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더블린에서 더블린이 길들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더블린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면 더블린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의 문제고 더블린이 나한테 걸었던 마비에서 어떻게 풀려날 건가 깨어있을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장 강력한 놈은 더블린이에요. 더블린은 더러워요.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마비가 된다고. 집 일찍 탈출하신 분 있죠? 일찍 독립하신 분 있죠? 여기. 직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있다가 죽는다. 일단 나가자. 시집 빨리 가신 분들 있어요. 약간 성인 되면 바로 결혼하는 사람. 이 집보단 나아요. 자부지가.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찍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결혼한 제자라 이렇게 만나면 알죠. 금방. 집이 힘들었다고.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집 괜찮았대요. 화목했대요. 좋았대요. 뭘 좋긴 뭘 좋아요. 집이 더럽게 좋으면 시집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곳을 떠날 때는 A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때만 떠나거든요. 근데 A가 너무 좋으면 A보다 더 좋은 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거 더블린 사람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더블린. 그리고 이 더블린적이다라는 거, 대도시적이라는 거 우리랑 비슷해요. 자본주의 있고 어정쩡한 민족주의, 어정쩡한 피해의식들, 식민지의 경험들 다 있어. 찌질한 애들. 그걸 막 욕하지만 영국에 빌붙는 아이들이 더블린의 중심부,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남루한 현실이에요. 지금도 친일파 자식들이 움직이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니까 더블린이라는 곳이. 더블린이 어떻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비시키는지 조이스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더블린 사람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더블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마비라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주석은 각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이요. 마비, 경절형, 그리고 성직 매매죄는 조이스가 더블린과 그곳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다룰 것인지를 예감하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노몬, 그노몬이라고도 아까 읽었는데 민음사에선 그노몬이라고 써 있었어요. 노몬은 고대 히랍에서는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것이나 식별하거나 구별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해시계. 예, 해시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춰주고 이게 바람대로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노몬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시계에 서 있는 삼각형 칼날을 노몬이라고 했다. 어디 방향을 가리켜 주죠? 이건 노몬.
그렇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노모는 기하학 원본 두 번째 권에선 더 특수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요거 보시죠. 평행사변형인데 그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구조적으로 같은 거, 그걸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서 이 나머지인 니은자 비슷한 모양 있죠? 요게 뭘 알려주냐면 여기에 쪼개져 나간 것들이 합쳐야 전체 평행사변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같아요? 각 다 같아요. 이게 각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제거된다고요. 이렇게. 이걸 노몬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부분 찾아봐. 쪼개져 나간 부분. 노몬. 나머지 부분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기하학 원본을 다음 강의는 기하학 원본 10주 강의를 할게요. 기하학 원본 유클리드 기하학. 예. 쉬었다 할래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잠깐만. 필기하느라고 그러죠, 지금. 이거 그림 그렸죠? 여기 있잖아. 아, 뭐 한 거예요, 지금? 방금 보세요. 그 멍 때리면 뭐예요? 그 일종의 멘붕 상태. 우리 요새 어제 오늘을 풍미했던 그 목사님? 아니면, 뭐,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야? 아이,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지? 야, 무슨 일 있었어요? 빨리 얘기해봐. 야, 잠깐만. 왜 그랬어요? 왜? 왜 갑자기 그 이상한 분위기 뭐였어요? 그 방금. 아, 저게? 아주 수학이라서. 아니, 얘기를 하죠,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완전해야 되는데, 쪼개져 나간 나머지 부분들이야. 그 나머지 부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찾아봐, 나머지 쪽을.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여기에 소설들 있죠. 소설들은요, 나머지 부분을 찾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 나머지 부분을 찾으면요, 마비에서 풀릴 수 있다고. 예, 그 노몬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유클리드 기하학 나오면서 멘붕에 딱 빠지죠? 여학생들이 수학을 암기과목으로 공부해요. 저는 알아요. 유클리드 기하학. 예.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림처럼 어떤 평행사변형에서 동일한 모양의 평행사변형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을 노몬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몬을 통해 우리는 전체 평행사변형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 번째 뜻이든 두 번째 뜻이든 조이스는 전체 윤곽을 구성하는 몫을 독자들, 특히 더블린 독자들에게 남겨준 것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성직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이 개념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이란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조이스의 소설 스티븐 히어로에 보면 그가 시몬이를 정의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시몬이는 개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몬이요, 시몬이. 신을 팔아먹는다던가, 친구를 팔아먹는다던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배신하는 것.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거요. 비록 종교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시몬이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결국 시몬이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비된 사람만이 하는 것. 그쵸? 마비된 사람. 그 사람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여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내가 칼로 어떤 사람 배를 푹 찌를 때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찌르지 못해요. 절대 안 느껴지는 전제에서 안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져야 되죠. 마비된 사람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마비에 풀린 사람들. 그래서 다 마비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군대에서 보여져요. 군대에서 행진하는 전체주의 국가. 그렇죠? 히틀러의 그 대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이요. 하일 히틀러 똑같은 거. 그 중에 한 명은 왼손을 들 수도 있었는데 왼손을 안 들어요. 다 오른손만 들어. 방구도 낄 수도 있잖아.
안 껴요. 끼어서는 안 돼요. 다 굳어 있어요. 똑같이. 군대의 경험이요. 누가 배탈이라도 나도 배탈 나서 막 배를 부여잡고 뛰어가는 모습이라도 보면 그나마 인간적인데 그것도 안 하는. 마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마비요? 언제 마비되지? 저 군대 때 마비된 거. 군대 때 막 때려요. 저를 마비시켜요, 정신을.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죠? 군대. 뒤에 친구 군대 갔다 왔어요? 헉, 갔다 왔어. 저렇게 어린데 어디에다 쓴다고? 국방력에 저하다. 군대에 딱 갔더니 저희 80년대니까 저희 때는 뭐 지금도 야 군대에서 구타하니? 어. 기약 같은 거 주고 그랬어? 산 타고? 아 쿨하지 못하네. 그냥 때리고 말지 왜 산을 타라 그래. 여기 잠깐만 이 친구 저기 군대 언제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 훈련소만 갔다 왔어? 월드컵 대표팀 축구 선수야? 왜? 아, 혹시 아버지가 요번에 법무장관 아니고? 들어가더니 그냥 때리더라고요. 얘라고 해도 때려요. 그거 안 맞아봤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누가 때리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때린다는 건 나한테 강한 자극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리면 바로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계속 때려! 계속!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얘라고 하지 말자. 노라고 하자. 노라고 했더니 또 때려. 방법은 뭐예요? 침묵. 침묵을 했더니 또 때려. 제가 갈 곳은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화장실의 그 공간의 그 사적 공간이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데 고참들은요, 내가 어디 갔는지 알더라고요. 뚝뚝뚝 두드리면서 신주야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예. 이랑 당신이에요. 그랬죠. 문 열어. 들어갔어요. 아, 그 고참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웃으면서. 신주야, 화장실 좋니?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화장실 좋으면 변기 핥어. 우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많이 맞아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안 맞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았지? 이상하단 말이야. 불공평해. 변기를 핥으려면 마비를 해야 돼요. 느끼면 안 돼요, 변기를. 변기를 느낀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맞았거든요. 맞아서 제 밑에 기수 아이가 한 명 들어왔어요, 자대에. 그리고 저를 안 때리고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미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고참들만 봐도. 제가 왜 타령 안 했는지 아세요? 집까지 오리라 확신해요, 저는. 그 고참들이. 거기 있는 게 나요. 왜 멀리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님 앞에서 있죠. 변기를 핥는 것보다 멀리서 핥는 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타령을 안 한 이유는요, 쫓아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쫓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발이는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비의 징후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와요. 박사기를 받았던 교수든 간에 옷만 입으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교수 할 거 없어요. 인문학자, 인문저자 상관없어. 마비의 추억이 막 떠올라요. 마비의 추억이. 설마 나를 구별하라. 그냥 나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은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여자가 보면 휘파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 저도 그래요. 그 옷이 놀라운 마력이 있어요. 옷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비군 훈련 끝나고, 민방위도 끝나고 다 끝났거든요. 근데 예비군 그 군복을 벗는 날, 진정으로 진짜 군대를 제대한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은 괜찮아요. 그냥 동네 통장 아줌마랑 노는 거거든요. 그게 뭐 7시에 출석부 부른다 그래도, 뭐 동네 아줌마잖아요. 한 2시쯤에 가서 체크해줘요. 아줌마. 이러면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군복 입은 거. 그래서 사실은 군대처럼 사람을 마비시키는 게 없거든요. 마비의 중심이에요. 강제로 저를 마비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집안 있죠. 아버지가 건의적이거나 그러면 딸들이나 자식들을 마비시켜요. 말 못하게. 마비돼요. 여러분들 다 있을걸요? 없어요? 지금 마비에서 풀리셨어요? 이 마비에 안 풀린 인간들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대로 한다? 다 마비되죠. 좀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물렸으니까 너 일도 다 물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잘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변기를 핥은 철학자 보셨어요? 앞으로 제 얼굴을 보고서 키스를 꿈꾸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저렇게. 아무 의미도 없어. 변기랑 키스하는 거예요, 변기랑. 걔 쓸데없는 얘기였다. 아우라 다 깨지고. 아이, 참. 그래서 마비를 싫어해요, 저는. 이 경험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불쾌해. 그래서 생각이요, 판단을 안 할 때 편해져요. 그때 바로 군대에 적응되는 날. 무슨 말인지 알죠? 휴가 나올 때 조금 풀리는데 부대 나갈 때만 좋아요, 사실은. 부대를 돌아서는 순간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때부터 긴장하고 들어가요. 딱 그 부대 정문 나갈 때 200m만 행복해요. 200m. 그 다음엔 들어올 거를 또 꿈꿔요. 그러니까 이제 외박 나가거나 이러면 술만 처마시죠. 그냥 막 술만 처마셔요. 그래서 힘들었죠, 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잘해가지고 진짜 휴가는 진짜 촌스럽게 사격해서 휴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 건 안 해요. 왜 총을 만져요? 인문주의자가. 되게 공차서 이제 나왔는데 저희 어머님도 나오는 거를 싫어해요. 진짜 그럴 때 있죠.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친구 하숙집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지 간에 군대와 관련돼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마비의 경험.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자산이 돼서요. 어떤 사회나 어떤 움직임이 마비의 움직임이 있을 때 금방 알아요. 이건 마비다. 많이 배운 거죠. 그걸 많이 배웠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아주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요, 무의식에 눌러놓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를 내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게 나한테 일어났던 게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 그 기억하면 내가 비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놔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나 무슨 선배들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다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군대가 제일 좋았대요. 꽁을 500마리를 잡아먹었대요. 막 별 얘기 다 해요. 군대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자꾸 듣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 해요. 다시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있죠. 싫죠? 왜 싫으냐면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갔다고 하든 뭐를 하든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계속 미화하고 자기가 영웅이죠. 람보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암담했던 시절을 눌러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쁜 얘기로. 그걸 친구들한테 하다 보면 군대 생활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한마디의 치명타가 있어요. 다시 가고 싶어? 내지는 말뚝박지 그렇니?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할 말은 없어요. 가진 않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 징집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한번 마비되죠. 그래서 삼성이 ROTC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학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는 삼성 가는 거 편했어요. 체육을 하든 그 당시에 뭐 농대를 가든 거기 가서 ROTC만 되면 군대 들어갈 때 이미 삼성에 취업하고 가요. 왜냐하면 이병철이 원했던 거, 이건희 아버지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노조 안 하는 거. 노조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까라면 까는 애들만, 마비된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삼성은 마비의 덩어리예요. 그 간혹 가다가 한 명이 마비에 풀리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김영철 변호사 기억 안 나요? 제주도 파리바게트인가 무슨 뭐 그 빵집 했는데 두세 명이 와가지고 빵집도 괴롭혔던 거. 한번 마비에 풀리면 넌 죽는다 이러는 거. 없어져야 돼요, 삼성은요. 진짜로.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삼성은 없어져야 돼요. 마비의 온상이죠. 삼성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마비가 전반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거나 ROTC 80년대 학번들의 삼성 들어가는 덕목은 군인이었어야 됐어요. 마비된 사람들, 말하면 듣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하나의 병폐죠. 군대에 있는 것도 깝깝한데 여기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랜드들 더 놀라운 건 지방 가보면은 사시는 이제 방 안 붙고 축 삼성전자 10마리에 누구 김머시킹이 축 삼성전자 입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군대 조직이에요. 마비된 그 마비의 조직.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많이. 삼성이 가끔 보이는 타인과 소비자들에 대한 잔혹성은 그 군대성에서 나온다고. 그 위험한 조직이에요. 많이. 독재가 마비 아닌가요? 독재도 우리를 마비를 시키죠.
우린 너무 이 안 좋은 마비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조이스가 인기 못 끄는 딱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마비돼서, 너무 마비된 사람들이라서 조이스가 읽기 힘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것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첫날이라서 그래요. 첫날이라서 좀 말이 많은 거예요. 자매는 어린 주인공이 나라고 나오는 풀린 신부와 관련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흥미로운 것은 풀린 신부가 기본적으로 성직매매와 같은, 다시 말해 신성한 것을 타락시킨 죄를 저질렀다고 어린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자매라는 단편 소설 혹은 전체 더블린 사람들은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과연 어디일까? 이것을 찾는 것은 결국 떨어져 나간 나머지 평행사변형을 찾는 문제이기도 하다. 주인공인 어린 나가 애써 잊으려고 하는 그 흔적을 복원해내면 자매는 읽혀요. 모든 소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독자가 참여해야 돼요. 독자가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독자가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스토리를 이야기해줘. 그럼 더블린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좌절을 줄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셔야 돼요. 이 점에서 자매는 내용이나 형식이란 두 가지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더블린 사람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이 작은 단편 소설에서 자신의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창작 활동을 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